자, 클린스만호 말레이시아전 3대3 무승부 경기 내용 좋지 않았고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이 나왔을 때부터 팬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원래 이미 16강이 좀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특히 카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뭐 로테이션 규모가 크지 않고 사실상 안 하는 거였죠.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죠. 이기재 선수가 부상당한 걸 포함해서 세 자리만 바꿨으니까. 이기재, 박용우, 정승현을 빼고 정우영, 김태환, 김영권을 넣습니다. 요것만 보면 공격적인 교체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이 선발 라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근데 좀 문제는 김민재, 황인범, 손흥민, 조규성 이렇게 그 네 선수가 모두 옐로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16강에서 우리가 뭐 한일도 예상을 했지만 누굴 만나든 카드 한 장 받으면 16강에서 나올 수 없는 가능수를 과감하게 되게 용감한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 경기였냐,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은 팬들과 클린스만 감독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16강, 8강 가서 받으면 그 다음 경기에 또 못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토너먼트잖아요. 네. 그때에서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굳이 우리가 시작부터 그렇게 옐로 카드 경고 이제 전력 이탈을 감수하면서 갈 필요가 없었는데 네, 굳이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렇게 선발을 구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었고, 게다가 상대는 이미 탈락이 확정된 피파 랭킹 130위에 우리보다 100위 차이. 사실 말레이시아한테는 기적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팀을 상대로 굳이 풀전력을 낼 필요가 있었냐.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컵 본선에서 승점을 딴 게 이번에 40년이 넘은 일이었거든요. 네네. 아무리 이제 물론 이제 만만히 볼 상대가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피파 랭킹 차이가 100개 단위 넘게 차이가 나고 우리와, 그리고 이 정도 앞에 1, 2차전에서 무득점 2연패를 당했고 이런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못 돌릴 정도면 아무 경기에서 돌릴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말레이시아 잘했죠.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문제는 앞선 두 경기에서 우리보다 약한 팀들에게 한 골도 못 넣고 진 팀인데 우리가 3실점, 그것도 풀전력으로 사실상 나온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경기였고, 특히 실점 장면에서 특히 황인범 선수의 그 실수에서 유발된 우리 그 실점 장면이 대표적으로 말해주듯이 우리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도 수준의 팀이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했을 때도 우리가 전진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 대표팀의 이번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볼을 받은 선수가 선택지가 늘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뭐 접근해주는 선수의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 상대 선수보다 늦게 도달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이드 쪽에서 이게 쪽에 막히고 결국에는 횡패스나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그러다가 여기 줄 데가 없어서 황희만 선수에게 내줬고, 한테 볼이 왔을 때도 3명 사이에 있었죠. 네, 상대 선수가 말레이시아 선수들의 압박이 우리 진영 굉장히 깊숙한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선택지가 명확하게 부족합니다. 골문을 보고 받게끔 볼이 왔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압박에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고 터닝도 하기 전에 일단 제압이 되면서 여기서는 우리 수비 숫자가 더 적은 상태가 돼버렸고 실점을 하게 된 건데, 저 위치에 서는 선수들은 상대 전방 앞에나 이런 걸 좀 견딜 수 있게 신체 조건이라든가 네. 이런 게 좋은 선수들, 박용 선수도 그랬고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황인범 선수는 원래 제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에 내리는 선택을 했는데 그 전술적으로 받쳐주지도 못했고 네. 그러면서 실점을 하게 되는. 근데 이 실점 장면에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다고 상대가 무슨 엄청나게 압박을 잘하는 팀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말레이시아가 앞선 두 경기에서 그런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우루과이전이나 포르투갈전 이럴 때 우리 선수들이 최후방에서 그 4년 동안 익힌 그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탈압밖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 이번 대회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3골을 넣었지만 오픈플레이 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 네. 이제 데드볼 상황에서 나왔었죠. 선제골이 코너킥, 코너킥, 두 번째 골이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프리킥, 세 번째 골은 페널티킥. 페널티킥.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다고 지금 부임한 지가 뭐 몇 개월이 안 된 감독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상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통째로 이 대표팀을 만드는데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이 팀이 뭘 하려고 하냐, 이것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난 월드컵 때 벤투 감독이 4년 반 동안 만들었던 굉장히 수준 높은 레벨의 축구를 했던 팀의 모습 자체가 사라지게 만든, 오히려 지금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들의 커리어나 선수들의 기량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야,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이 같이 뛰는 아시안컵을 보는구나, 이런 기대감에 찬 이런 상황에서 경기력을 더 퇴보시킨
데드볼 상황에서만 골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 정교하게 준비한 세트피스가 아니라 코너킥이 이 경기에서 우리가 20개를 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 킥 감각이 물이 오른 상태잖아요. 프리킥에서 골 넣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20개 코너킥에서. 그렇죠. 이게 뭔가 준비된 코너킥 뭐 이렇게 정교하게 준비된 게 사실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지. 이 정도 성공률이면. 제가 그래도 크리스 감독한테 좀 기대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어쨌든 이분이 독일 월드컵 때 뭐 상강까지 갔고 또 미국을 이끌고도 조별리그 통과를 했었고 골드컵에서 우승을 했고 어쨌든 평이 안 좋을 때조차도 그런 토너먼트에서는 나름의 그 수완을 발휘를 했단 말이에요. 대회 운영의 어떤 그 묘미를 보여주면서. 근데 이번엔 그것도 안 되고 있고 3대3이라는 결과를 떠나서 이 3대3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도 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명분도 실리도 못 챙긴 결과를 얻게 됐고 이날 경기에서도 이재성 선수 또 추가로 카드 받았잖아요. 그렇죠. 16강은 뛸 수 있지만 결승까지 가야 되고 일단 8강전까지는 경고가 안 없어집니다. 8명이죠. 1, 2차전 7명에 그렇죠. 네. 이재성까지. 이번에 8명의 선수가 8강 앞으로 남은 두 경기를 그 추가 경고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무더기 결장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팬들이 더 화가 났던 것은 이분이 벤치에서 아니 나 역대 이렇게 점잖은 감독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잘 풀리고 있는 것도 안 풀리는데 아무런 리액션이 없습니다. 그저 미소만. 뭐 답답해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리액션도 없고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옆에 앉아 있는 코치들하고도 대화를 안 합니다. 경기 시작할 때 낸 전술이나 포메이션에 대해서 경기가 안 풀리면은 좀 논의를 좀 해서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굳이 비교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김판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네. 엄청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리액션을 하고 했잖아요. 선수들한테 지시도 하고 그런 것과 비교해서는 그냥 실점을 해도 약간 허탈하게 그냥 미소 짓는 정도에 그치니까 네. 그런 게 좀 아쉬웠죠.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어요. 경기 상황에 이분 얼굴에는 잘 비춰지지가 않아요. 경기 끝나고 했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3자 유추이 트랍법을 그러니까 3대3으로 132팀이랑 비기고 경기 내용이 안 좋았던 팀의 당사자 감독입니다. 가장 책임을 크게 져야 되는 그런 감독인데 관조적인 인터뷰를 계속해요. 그렇죠. 이제 첫 질문에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자마자 경기 소감 이런 걸 묻는 질문에 시작부터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6골이 터진 흥미진진한 경기였다. 발레시아가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박진감이 넘쳤다. 이거는 평론가가 해야 될 이야기를 네. 감독이 경기 중에 저희가 이제 계속 웃었고 막 이렇게 별다른 그 리액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3대3이면은 충격적인 결과인데 현지 취재관 기자들한테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까 엑스 스마일 값 디아스포라님. 디아스포라님께서 기대 우승값보다 훨씬 더 실제 웃음이 많았다. 그렇죠. 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자주 웃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대 우승값이 낮은 상황에서 여기서 웃어 이거죠. 네, 그것도 웃으니까. 아 3대3 때 웃을 때 3대3이 됐을 때 웃는 걸 보면서는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 웃음력이 굉장히 큰. 네. 약간 난처할 때 웃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기자회견 때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죠. 봤지만 근데 아무튼 인터뷰 내용도 보면 그래요. 여기서 이거를 당사자가 만약에 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하죠. 아 감독님 뭐 경기 수고하셨고요. 무승부는 아쉽지만 6골이 터질 흥미진진한 경기였는데요. 소감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그렇죠. 제 3자가 사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다? ESPN 시절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그러면서 그 뒤에 멘트 보세요. 경기 종료 전 말레이시아가 득점을 해 박진감이 넘쳤다. 박진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팀 감독인데? 화가 나야죠. 그리고 감독 분이 얘기했죠. 점유율이 85대 25. 이런 점유율은요. 거의 이런 A매치에서 안 나오는 점유율입니다. 이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이날 그 말레이시아 유효슈팅이 4개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3골 먹었는데. 그리고 여기 대화형 감독. 선수들 개개의 능력에 비해 전술 부족한 비판에 대해서 선수들과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다. 다 같이 보완해서 진지하게 분석, 선수들과 대화할 것이다. 선수들과 대화를 물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전술적인 부분은 감독이 정해야죠.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를 명확한 생각을 갖고 선수들한테 그거를 좀 공유를 하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패배 원인 분석 이런 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이게 자칫하면은 책임을 네. 좀 분산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감독으로서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이게 선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선수들과 이렇게 하겠다. 이게 좀 책임을 본인이 온전히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감독으로서는 보여면 안 되는 태도 같은데.
이런 정도 결과가 됐으면은 좀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던가 뭐 이런 다짐의 얘기를 해야지. 받아들이는 네.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요 얘기도 좀 나 이상한 거 좀 뭔가 이상해. 그 뭔가 줄타기를 좋아하나? 본인이 그치. 선발 라인을 그렇게 안 짰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 도파민 중독. 고무적인 건 오늘 경고 누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경기에서 이런 라이브를 해놓고 아슬아슬한데 결국 이뤄냈다. 네, 역습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고가 나올 수 있었음에도 경고 누적 선수 없이 조별리그 통과했다고. 그리고 여전히 우승할 수 있다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할 수 있죠. 우승은 지금 인도네시아도 할 수 있어요. 심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네. 예. 모든 팀이 상대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우디하고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고 경기 시간이 31일 새벽 1시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기게 되면 인도네시아 호주 승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진표 트리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수월한 트리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결승 가기 전까지 이란, 일본, 뭐 개최국 카타르 또 우리 만나면 늘 굉장히 끈적끈적한 우즈벡 이런 팀들을 다 피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배로 간다면은 이제 8강에서 4강에서 뭐 아랍에미리 벤투호나 뭐 이라크 정도를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트리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결과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충분히 로테이션을 돌리고 열심히 해서 우리는 말레이시아를 이겼는데 뭐 요르단이 바레인을 이겨서 어쩔 수 없이 2등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최상인데 그렇죠. 우리 진심으로 나왔는데 2위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다시 바꾸지 못하고 이런 좀 무거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게 됐고 토너먼트까지 그러면서 간 거라서 이걸 또 마냥 좋아해야 될지 또 이 상태로는 사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걱정입니다. 야, 근데 16강 감독들 이름빨은 장난 아니네요. 일단 16강에서 만치니 대 클린스만 디펜딩 유럽 챔피언, 프리미어리그 우승 감독. 그렇죠. 선수로서 커리어도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좀 앞선다고 볼 수 있지만 만만치 않죠. 만치니도 안치니 장난 감독도. 아닙니다. 네. 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그리고 저기 산프도리아 선수 뛰던 시절에 연봉이 300억이 넘는. 예. 지금 디펜딩 유럽 챔피언이에요. 유로 그렇죠. 지금 마지막 때 이탈리아 우승했을 대표팀으로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 감독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름값은 유럽에서도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렇죠.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주목을 네.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런 경기인데 사우디 만만치 않죠. 뭐 전성기 때보다는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좀 강한 팀이고 특히 우리가 사우디한테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A 매치 때 우리가 1대 0으로 이긴 적은 있었죠. 유럽 네. 원정에서 만났을 때. 김판곤 감독 얘기.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 선수들하고도 이제 좀 이렇게 스킨십하면서 좀 훈훈한 장면을 연출을 했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좀 덕담을 많이 해줬어요. 한국 그래도 우승할 거다. 네, 한국 뭐 이 경기 전 기자회견 때 김방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좀 약점을 찾기 힘든 팀이다. 네. 근데 경기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좋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다. 네. 실제로 약점을 찾기 어려웠는데 한국이 이렇게 좀 밀집 수비 약한 팀이랑 만날 때 거기에 고전하는 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고의 팀이라고 믿고 경기 자체를 통제하고 지배했다. 한국이 결국 챔피언이 될 거라 믿는다. 네. 이런 덕담을 남겼습니다. 자, 뭐 사실 정몽규 회장 취재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건 누구나 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김판곤 부회장 시절에 이 대한축구협회 행정이 그래도 어떤 체계가 잡혀가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탑다운식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회장이 그냥 뭐 이거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착 진행이 되는 그렇죠. 이런 느낌. 오너 기업의 특성을 보여줬던 것에서 좀 진일보한 모습 보여줬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 결국 낙마를 하면서 발레이자 대표팀으로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그 뒤로 대표팀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시점에서 바로 그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팀한테 졌다는 건 상당히 비겼다는 것. 비겼다는 것은 네. 진 것 같아요.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진 것 같고. 네. 그런 건 상징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경기 후 선수들 인터뷰도 다 되게 좀 침통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선수들 중요한 멘트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굳은 얼굴로 기자회견장 들어왔죠.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회가 돌입되고 나서 이런 미디어 기자회견에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좀 미디어나 팬분들께서 조금 선수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대회 중이니까 이렇게 좀 흔들지 마라. 이거 주장으로서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멘트라고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믹스존 인터뷰에서는 감독도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뭐 책임은 나한테 있다. 뭐 선수들은 이렇게 흔들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아니 게 무슨 아니고 주장처럼 얘기해. 선수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인터뷰에서는 이제 또 이야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랑 진 적이 있었잖아요. 아시안 게임 때도. 이제 그때 생각이 났는지 2018 아시안 게임 때도 결국 금메달을 땄지만 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런 계기로 좀 단단해지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마 축구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아시안 게임하고 아시안컵은
아시안 게임은요 우리가 이를테면은 대학생 대회에 성인들이 나간 거예요. 어쨌든 연령 제한이 있는 대회고. 네, 연령 제한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체급을 높여서 나가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일본은 아예 21세 대표팀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컵은 그 나라의 축구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나가는 대회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 진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때는 극복이 그래도 좀 쉬운 그런 대회였다라고 본다면 이번은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조규성 선수 비판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 끝나고도 인터뷰를 했네요. 네, 뭐 이거 그냥 내가 못 넣고 있는 거다. 본인은 부진을 받아들였고 좀 부담을 느끼긴 공격수로서 느끼긴 하는데 경기 중에는 그렇게 막 신경 쓰려고 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좀 수위가 나가서 비난까지도 받고 한데 네. 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회 중에 선수 입장에서는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진한 것은 누가 봐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그걸 극복하는 본인의 몫이고 특히 이번 경기에서 득점 찬스에서도 트래핑이 좀 길거나 이전에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잘할 때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극복을 좀 해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스트라이커를 조규성 오영규만 데려갔기 때문에 크리스만 감독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다음 경기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들 것 같아요. 저는 손흥민 톱도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날도 후반전에 손흥민을 사이드로 빼고 그나마 기회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데 황희찬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좀 다양한 조합이 가능했으니까 그나마 황희찬 들어가니까 나았더만 확실히. 어쨌든 페널티킥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기여가 네. 있었고 좀 기대가 그래도 되죠. 어쨌든 토너먼트에서. 네, 좀 오랜만에 들어와서 걱정을 했는데 폼이 나쁘지 않아서 좀 앞으로도 좀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네 무슨 얘기 해야 될까? 아니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아니었죠. 어쨌든 보는 분들 다 느끼셨을 테니까. 네, 저희가 이제 현지에 있는 윤희영 기자와의 전화 연결을 이제 해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라이브에서 저희가 다시 보실 분들은 멤버십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